없어지면.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으로 합당이 됐으니까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의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예. 우리가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제 2탄을 들고 나오셨는데 바로 내년에 있을 대선의 성격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왔는데 내년 대선을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대선은 네. 한중전입니다. 한중전. 한중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예.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했는데 예. 한일전이 아니고 한중전입니다.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내년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그 원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중공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예.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혁명당만이 중공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1,000만 명이 모이질 않으면은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현장을 밑바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한 90%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예. 내년은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선거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는 이 국민혁명당이 1,000만 명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고 뭐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누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중공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반드시 국민혁명당을 우리가 예. 택해야만 우리가 중공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예. 대한민국이 바로 예수한국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중공군의 침략과 장진호 전투라는 이 오늘 PPT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 1950년도에 50년 11월 2일부터 일어난 우리 흥남 철수와 관계된 예. 바로 그 전투죠. 예, 오늘은 이제 흥남철수 고 앞전까지만 할 건데 이 이제 장진호 전투와 6.25를 이해를 하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조금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있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쭉 생기는데 1919년 4월 11일 날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성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모든 정부가 한성정부로 통합이 되고 그 한성정부가 중국의 상해로 이사를 갑니다. 이 서울에서는 한성에서는 일본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해에 있는 이제 프랑스 조계지. 조계지로 글로 이사를 가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보시면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임시헌장 선서문에 또 보시면 신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매년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언급은 하지만 언급하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교회는 탄압하죠. 신국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게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선언문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애국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애국가를 없애자고 계속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애국가를 없애고 뭐 코로나 이거 가짜 코로나 가지고 사람들을 정치 방역을 하면서 겁을 주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하는가? 지금 여러분께서 이 보시는 이 코로나 이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년에 교통사고로 한 4,00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1,300명 죽었습니다. 1,300명만 그것도 죽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90%, 97%가 기저질환으로. 중증 기저질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겁니다. 기저질환이라는 건 원래 있던 질병이 악화돼서 그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실 때가 되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 1,300명 죽은 이 코로나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마비를 시킬 것 같으면은 연간 4,000명 죽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의 도로를 폐쇄해야 되고 자동차 생산을 멈추게 현대차, 하고. 기아차 네. 공장을 폐쇄해야 되고 신호등을 다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거는 사실은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병자, 실제로 국민의 정신병자. 자유를 이제 박탈하는 억압하는 본성이 바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습성인데 예. 사실 최근에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정말 방역을 잘하고 이 사망자 숫자도 적고 처음부터 철저히 통제를 했는데 최근에 방역을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독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독감 이런 거 안 막아도 경제 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음압병실에 11일을 갇혀 있다 나왔습니다. 뭐 아무 약을 안 약을 먹었는데 줬습니까? 아니 뭐 기침 나면 기침약 주고 뭐 저희 설사 나면 설사약 주고 뭐 가래 나오면 가래약 주고 뭐 그 정도 그거는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11일 만에 이게 뭐 다 나았다고 나가라더라고요. 아니 약 안 먹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데 나오면 그 감기지 그게 무슨 죽을 병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발표를 하고 예. 언론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국민혁명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8.15 집회가 자기들의 정권의 위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지금 15만 명 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의 확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1.5%고 이거는 현재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확 늘리면은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겠죠. 아마 그런데 한 20만 명까지 늘릴 거로 저는 뭐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죽어요. 죽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뭡니까 한 10일 있으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는 연간 수십만 명이 교통사고 나가 반신불구가 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사람이 한 골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 도로 거 아닙니까? 폐쇄하고 자동차 운항을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사기 방역입니다. 정치 방역이라고 볼 수 그런데 있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왜 거기에 동참을 합니까? 왜 그 사람은 그 민변 출신 아닙니까? 원래 민변 출신이죠. 예. 민변 출신들 원래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쭉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셨나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화를 냈어요.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롯데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쫓아냈죠. 탄압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명 내리고 그러니까 지금 더 국민의힘에 있었던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하야를 하라고 했는데 하야를 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탄핵을 시켜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주사파들을 끌고 와가지고 박근혜 합세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맞습니다.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자, 결국 이 운동권들은 이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회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갱이 영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회심하는 거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민변 출신의 오세훈 시장을 그 지금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괴멸된 게 오세훈 시장 덕분인데. 예.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가 행정처분이 돼서 우리가 집합 제한이 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서 민변 출신 시장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지금 집합 제한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풀라는 거예요. 왜 국민의 예. 자유를 이렇게 제한합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이 국민의 힘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드러나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다음 그래서 페이지- 우리가 1000만 당원 우리 조직을 위한 국민혁명당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예.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여가 부분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7조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 네. 7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라는 걸 아예 천명을 했네요.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뭐 국민혁명당이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온 정당이라고 자꾸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따라서 그 헌법 질서 법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그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고 그 임시정부가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살아난 게 그것이 국민혁명당입니다. 예,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현행 여당이나 야당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당은 예. 단 하나도 없고 오직 국민혁명당만이 이러한 법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할 것입니다. 왜 폐지를 하냐면 여성가족부 영어 그 이니셜을 보면은 그 Ministry of 원래는 예. Women and Family라고 돼야 여성가족부인데 Women and Family라고 젠더 돼 있는데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 되어 예, 있습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quality and Fami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부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이는 거고 헌법에는 우리 양성평등이라 돼 있는데 단순하게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그건 여성, 남성, 제3의 성, 중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인지가 뭔지도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몰라요. 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만 35조를 쓰고 있는데 예. 그 35조를 우리 출산 장려 수당으로 나눠주게 되면 한 달에 1,400만 원씩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에 1,400만 원씩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우리 애 안 낳겠습니까? 사실은 그 35조 투자하면은 그 우리 젊은 그 애기들은 우리 신생아를 뭐 못해도 뭐 한 100만 명 이상은 낳을 수 예, 있는 돈을 10년 동안 매달 예. 14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이상한데 알지도 못하는 성을 인정하는 데 쓰는 부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없습니다. 폐지해야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혁명당은 하나님의 신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되어 가지고 이 신국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국 건설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모든 그 이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한성정부로 이제 갔다가 한성정부가 상해로 가면서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디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안 계신 곳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국민혁명당이라고 치면은 이제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당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임시정부가 국민혁명당입니다. 맞습니다. 예. 현행 임시정부는 바로 국민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레닌이 그 여운형이한테 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하면서 돈을 또 얼마나 주냐면 뭐 처음에 이제 40만 루블, 두 번째 200만 루블을 이제 요 이동희한테 쭉 주는데 이게 이게 공산당 자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사실은 해체하고 예.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죠. 들어온 돈이었죠. 그러니까 3,060억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3,06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100년 전에 3,060억 같으면 뭐 정말 천문학적인 저게 임시정부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됐었죠. 그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를 해체한 세력들이 북쪽으로 와서는 북노당, 지금 북한 노동당이 되는 거고 남쪽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남노당이 되는 겁니다. 남노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운형에게 이제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민족주의 계열을 전부 다 이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네, 그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의 예. 그 무장 세력, 무장 군인, 대한독립군이 전부 다 괴멸되는 일이 예. 벌어지죠. 결국 소련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한 공산주의자 세력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독립군은 다 괴멸된 상태가 돼버린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자, 최근에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예. 책임제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를 통해서 맞습니다. 예. 참 비슷한 일이 100년 전에도 꽃같이 발생했었네요. 그렇습니다.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의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날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자, 내각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김구 선생이 예. 바로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김구 선생이 나중에 1948년 4월 30일 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하고 같이 사인을 한 게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이제 자유총선거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하고 뭐 자기들 내려오면 예. 나중에 초대 대통령을 김구를 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 계시면서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걸 쓰셔가지고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 공산주의가 혁신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칭송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예.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죠. 공산주의 당부당을 통해서. 예,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했죠. 예, 여론조사니까 그 남한의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좌우 합작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한의 78%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찬성하고 미소 공동회의 예. 그다음에 이거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공산주의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나서니까 야, 왜 보수를 시키냐, 보수 분열의 원흉이 뭐 정강훈 목사다 하고 목사가 정치를 왜 하냐 자꾸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야,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고 혼자서 외쳐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는데
오늘날은 예. 바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일을 지켜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강원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 정강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활동이나 그런 거는 역사가 평가하는 거고 맞습니다. 30년, 40년, 70년, 100년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70년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북한은 정은이 밑에서 정말 거지 나라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채택한 이 자유민주주의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그리고 예. 이번에 처음으로 유엔에서 예.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됐죠.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승만을 욕하고 그다음에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체제를 찬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저는 예.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강원 목사님은 욕하실 분은 70년 후에 욕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라를 먼저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나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욕을 하든지 해야 이건 70년 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정강원 목사님이 저 이명박 정권 때 야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그 뭡니까 집행유예 받으면서 당신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어준 게 경제 살리라고 만들어줬냐 나라 살리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그때 연설을 하고 하셨는데 그 무시했어요. 맞습니다. 무시해가지고 지금 9년 지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본인이 감옥에 가 있죠. 대통령 2명 감옥 가 있고 지금 다 공산화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해놨던 그 경제 가지고 이 좌파들이 다 자기들이 다 생생내는 거 퍼주고 있고, 아닙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성경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예.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국민혁명당을 가입해야 되는 게 결국 한중전이라고 중공과의 싸움인데 왜 한중전이냐?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중공의 세력들이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다 잡아먹으려고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한 이들 보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인사에 우리나라 현재 여당 대표가 축하를 해줬네요. 이낙연 대표는 저기 민주당 중국 공산당과 정당 교류 원활히 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저 그다음 페이지를 2010년도에 보시면 중국 공산당과 정당 교류를 원활히 하는데 합의했다. 예,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주연구원하고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당교하고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연구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그죠. 그리고 연구소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제 핵심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하는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청단 또 간담회를 가졌어요. 공청단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 청년단입니다. 공산당 청년단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 공산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우리나라 여당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하부 조직처럼 이미 장악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기 지금 세계 정당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저 거짓말입니다. 연합뉴스가 거짓말입니다. 좀 올려보시죠. 예. 올려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세계 정당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저 연합뉴스 화면에서는 세계 정당 대회 기조 연설하는 추미애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새빨간 가짜 뉴스죠. 예. 세계 정당 대회가 아니라 저기는 세계 공산당 대회였습니다. 아니 세계 정당 대회면은 저기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그 참가를 했습니까? 참가 안 했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대회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추미애가 이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기조연설이 충성맹세예요. 자, 우리나라 여당의 수준이 바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완전히 장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의 서울시장 그 오세훈을 앉혀가지고 지금 정치 방역을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2019년인가 20년인가 10월 1일 국군의 날 부산 지역에서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를 건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중국 공산당 축하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잠식을 당한 상태인데 그런데 중공의 성격을 보면 중공은 우리의 우방입니까? 적국입니까? 적국이죠. 바로 적국입니다. 6.25 동란 당시 우리가 통일을 못한
이런 일들이 6.25 동란 당시 우리가 통일을 못하게 만든 30만 대군을 보내서 예. 통일을 못하게 막은 나라가 중국 공산당인데 한번 그 연합뉴스 기사 띄워줘 보실까요? 국군의 날과 예. 같은 중국 창건 70주년 축하 해수막 논란. 아니 국군이 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 창건 70년 축하 현수막을 부산에서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초 1월 달에 평택에서 이제 그 중국인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었길래 야 이거는 양성 아니냐 양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랬더만은 중국인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평택시장 그쪽에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 죽은 중국인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거는 바로 부검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예. 바로 뭐 화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현역의 언론사 대표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저를 수갑을 채워가 체포하고 죽어도 일정하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쳐넣었습니다. 아니 그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 그게 그 수갑 차고 예, 체포돼야 죽은 될 사람. 그리고 죽은 중국인입니다. 공자도 욕 못하고 모택동 예. 욕도 못하게 그게 됐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입니까? 그런데 검찰에 가가지고 검사가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다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재판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소가 당시에 됐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추하네 추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인을 위해서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돼서 중국을 욕한 중국 죽은 사람을 욕했다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재판에서 저를 고소한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니까 출석을 하니까 중국 가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택동을 요구하거나 시진핑을 요구하거나 공자를 요구를 하면은 그 자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소장 넣고 중국으로 가버리면은 되는 거죠. 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장악이 된 현실에서 내년 선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대선은 한중전, 바로 한국의 대표인 국민혁명당과 중공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부터 6.25 이야기가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6.25 이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죠. 남침을 해가지고 이제 9월 15일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9.28 서울 28일 수복을 날 하고요. 서울 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이 왜 국군이 날이 10월 1일이 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바로 이 동부전선에서 국군이 다음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을 국군이 날로 예.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제 초산까지 저렇게 올라가고 해산진까지 올라갑니다. 네, 예. 초산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장진호에서 예. 장진을 일본 말로 읽었을 때 이제 초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38선 우리 국군이 38선을 통과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1일 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저 때가 이제 1950년 10월 19일인데 평양을 탈환합니다. 평양을 탈환하고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도 중공한테 빼앗긴 나라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중공한테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찾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국민혁명당에 그 1,000원짜리 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실시간 채팅해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치경찰제는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여당이 뭘 준비하냐면 내년 대선을 통해서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촛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진압할 경찰을 자치경찰로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울로 못 올려보내는 겁니다. 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뭘 준비했냐면 의무 경찰을 폐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전투 경찰을 폐지한 뒤에 바로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의무 경찰대를 폐지하면 직업 경찰들이 시위 진압에 나서야 되는데 직업 경찰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인하고 엮여 있는 그 사건들은요, 여러분의 딸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뭐 강간을 당하든 뭘 하든 간에 절대로 그 수사가 안 될 겁니다. 예, 수사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자치 경찰 제도로 가면서 중국인들하고 엮여 있는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전혀 수사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요즘 보니까 막대 사탕 마약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먹고 쓰러지고 죽어도 경찰이 수사 안 할 겁니다. 예. 이래서 한중전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 지켜야죠. 예, 다음요. 예. 저기가 이제 초산 저 길 넘어가 저 강 넘어가 이제 만주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중공군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다음요. 예. 자, 중공군이 1950년 10월 25일부터 이제 개입을 하는데 국군이 이제 그 평양을 딱 입성을 하니까 1950년 10월 19일 날 들어가니까는 그때 벌써부터 슬금슬금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야간을 틈타서 압록강에 얼어 있는 상태에서 틈을 타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엔군 지휘부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예. 맥와더 장군이 일원화를 안 하고 미 8군은 이 서부 전선을 맡고 동부 전선은 이제 미 10군, 예. 10군단이 동부 전선을 맡았는데 그 사이를 대한민국 국군이 1군단이죠. 군단이 3개 사단을 통해서 가운데 막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대한민국 군단을 다 괴멸시켜서 그 사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양측의 전선이 나뉘면서 예. 상당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1차로 그 1950년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데 18만 명이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만 명이 저 넘어갑니다. 12만 명, 들어옵니다. 18만 명에서 30만 명이 들어오게 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차로 12만 명이 예. 또 투입이 되는데 30만 명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통일을 막은 게 중공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앞장 세우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장악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저 국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시키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예. 오른쪽에 미 10군단이 이제 세력이 중공군의 이제 포위가 되는 장진호를 주의로 해서 중공군이 포위를 해서 미 10군단 세력을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10군단의 이제 주된 세력이 미 해병 1사단이었는데 예. 과다카날 전투라든가 그 일본군과 가장 큰 싸움을 했던 사단이 미 해병 1사단인데 1사단이 이제 그 미 10군의 주력 부대였는데 이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 장진호 주변에서.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12,000명의 미 해병 1사단이 15일 동안 12만 명의 중공군 7개 사단의 3중 포위망을 뚫고 128km의 이 지옥의 행군을 거쳐가지고 흥남 부두까지 철수하는 작전이 그게 장진호 전투입니다. 네. 이게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있었는데 작년 12월 11일 날 우리가 자유공원 인천시에 있는 자유공원 맥와더 장군 앞에서 그 저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우리 고영일 대표님이 네오마키즘에 대해 가지고 그때 아주 엄청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내려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문 모 씨가 예. 본인이 1948년생인데 예. 저 흥남 철수할 때 본인이 거기서 뱃속에 어떤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 있다가 여기 와서 출생했다고 예, 예. 하는데 그러지 아니죠. 예, 예. 거짓말을 이렇게 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통령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27일부터 이제 중공군이 유담리를 공격을 하는데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흥남으로 이제 철수하라고 이제 쭉 메가 장군이 그 오더를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쭉 이제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중공군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이 지금 계속 이제 이 남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추웠냐면은 이게 그때 영하 37도에서 영하 40도까지 예, 내려가는 몰핀이 얼어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 총알을 쏘면은 총알이 얼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총에 있는 그 윤활유가 예. 아예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게 격발이 안 될 다음 정도로 추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저기 다 저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저런 전투를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유엔군 병력이 예. 그때 당시 일사단 해병 1사단이 12,000명 그 외에 그 보병사단까지 해서 한 예. 3만 명에 중공군은 12만 명 4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로 저렇게 전투를 벌인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예, 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 저렇게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저기 영하 37도인데 거기다가 저기 그 산악이니까는 이 체감 온도 바람까지 하면 거의 50도가 넘어가니까 다 얼어 죽은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저렇게 유엔군 그리고 미군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 저들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저렇게 다 걸어서 이제 그 퇴각을 하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걸어서 전우의 시체를 남겨두고 예, 다음 페이지. 저렇게 이게 이제 옆에 구덩이 걸어 죽은 전우의 시체를 남겨두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 남이 나라에 와서. 예, 다음 페이지. 저 보십시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게 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시옵소서. 나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군목이 유엔군 병사에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싸우면서 계속 이제 고토리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저 다음 페이지. 걸어서 128km를 예. 내려오는 겁니다. 고토리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 예. 이제 철수를 하는데 저렇게 새까맣게 모인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기 개미떼가 아니고 저 병력들이 저렇게 모인 겁니다. 예. 집결을 했습니다. 유엔군이 예. 후퇴하면서 집결을 한 다음 거죠. 페이지. 이 고토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는데 저렇게 많이 죽어버린 거, 얼어 죽은 거. 예. 다음 페이지. 이름도 모를 나라에 와서 저 시체를 보십시오. 이 총 맞아 죽은 것보다 얼어 죽은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예. 다음 우리를 페이지. 위해서 대신 싸우다가 저렇게 예. 뻣뻣하게 그냥 트럭에 싣고 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저 트럭에 싣고 오는 거예요. 트럭에 시신을.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자, 고토리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이 황초론 고개를 향해 철수를 하는데 예, 다음 페이지. 저기를 저렇게 다 걸어가지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황초령 고개에서 그때,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교량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이 밤새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저 다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 근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와가지고 다리를 딱 교량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눈보라가 너무 치니까 밤새 눈보라가 끝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교량을 위해서 공중 투하를 해야 되는데 예.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눈보라고 치고 뒤에서는 중공군이 쫓아오고 있고. 중공군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밤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분인데 여단장이죠. 예, 교량을 건설할 방법은 부교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다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날씨였습니다. 구름은 지면까지 내려왔고 날씨는 얼어붙고 눈까지 내려 시야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 상황에서는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살아날 열쇠 같은 부교를 투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저 또한 기도하는 것밖에는 부교를 투하하기로 한 그날 밤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황초롱 고개의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때 마침 아주 다음 밝은 페이지. 별을 하나님 네. 보여주신 거예요. 제 별이 이런 하나 별을. 뜨네.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게 된 겁니다. 비행기가.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저 저렇게 교량을 넣은 거예요. 예, 교량을 투하해서 예. 기적이죠, 항공 투하해서 기적. 예. 기적적으로 유엔군들이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다음 페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그러니까 저기 G가 저기 뭐냐 고토리입니다. GT가 뭐냐 고토리의 별을 상징해 가지고 장진호 전투 기념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토리의 별, 예. 별이 해병대 사령부 교회의 스탠드 글라스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근데 이거 대한민국 사관학교에서도 이거 안 가르친다 하더라고. 장군 출신들이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토리 전투를 제대로 모르네요. 예. 네. 자, 다음 페이지요. 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 참전 용사들이 보시면 GT가 고토리의 G와 예. 토리의 T를 요약한 약자고 그 고토리에서 그때 당시에 유엔군이 항공으로 교량을 투하해야 되는데 그 투하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별이 고토리의 별입니다. 예, 고토리의 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앞에 페이지. 예. 그다음 네. 저거를 이제 형상화해 가지고 워싱턴 한국전 참전 추모 공원을 저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다음 한국전 참전 추모공원을 저도 저기 예. 가봤는데요. 눈물 나. 예, 저기 그 판초 우위를 입고 예. 와서 있는 유엔군들 그 동상 이걸 세워놨는데 굉장히 저도 가서 울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저 보십시오. 저거는 지금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사진만 봐도. 맞습니다. 난 저거 볼 때마다 눈물이 자꾸 울컥울컥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증언을 보면은 영하 30도의 추위는 중공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수통의 물과 전투 식량, 자료 치료용 모르핀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수류탄은 불발되기 일쑤였고 기관총까지 얼어서 먹통이 된 경우가 많았다. 1950년 12월 1일 중공군의 기관 단총에 총 4발 관통 일본으로 옮겨져 10개월간 13번의 수술을 받으셨대요. 저분이 헨리 쉐이퍼신데 오른팔 두 예. 다리를 잃은 분입니다. 오른팔 두 다리는 잃었지만 장진호 전투는 자랑스러운 기후로 남아있다. 우리는 값진 희생을 했다. 10만 명의 생명을 구출시킨 흥남 철수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3만 명 중에 한 15,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차드 캐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님이신데 우리는 중공군 포로 대다수가 귀가 없거나 코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어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제대로 된 이제 보급이 없었으니까. 예, 다음 페이지요. 예. 이분 한번 발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차드 캐리 이 참전 용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이신데 저는 동상 때문에 이 발을 4번이나 수술해야 했습니다. 이 발가락 하나에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다음 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발을 보시면 저거는 발을 자른 거예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중공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고 다 먹히게 생겼습니다. 저 그 미 10군단, 미 해병 1사단 그리고 그 유엔군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중공군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이미 예. 중공에 잠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당의 인원들이 중국 공산당 즉 중공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축전을 보내고 우리의 적국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0만 명의 중공군을 파견한 그 세력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축전을 보내고 그리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발표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당만 이럴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아닐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내지는 이 중국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발언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예. 제1도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 발해 역사, 뭐 고구려, 백제, 발해, 뭐 부여, 뭐 전부 다 자기들 역사라 그러고 거기다가 한복에 김치, 우리 문화까지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제1도련선, 2도련선까지 끊어놓고 우리나라 동해까지 다 자기들 영토라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저 어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그 해군 잠수함이 어디 가는지 해군 함정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자기 나라에 전화를 합니다. 이게 해상 민병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상 민병대, 즉 이제 그 중국 해군의 지시를 받는 해상 민병들이기 때문에 아예 대한민국의 이 공권력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공권력 겁내지 않고 해경을 이렇게 살해하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통계에 잡히는 거고 이중국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중국인들이 다 사서 그래요. 예,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대출을 100% 받고 중국의 은행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무작위로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40%만 우리 국민에게는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집을 팔기 시작하면은 네. 중국인들이 그 가게고 집이고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산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끔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거기에 협조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비난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거나 부정선거 문제를 할 때에도 국민의힘은 전혀 거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예, 그죠. 그 최근에 그 대수장에서 예. 그 중국 관련 이제 비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수장 출신 어떤 모 국회의원이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걸 못하게 막은 적도 있어요. 장성 출신 그 네. 국회의원이 못하게 막았는데 그 양반은 또 뭐 여시제 멤버라는 이야기. 여시제라는 게 이제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아 이거 범이면 범이고 개면 개지 왜 박범계입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자가 그 개는 지금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네. 경찰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중국인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90% 이상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 그거 그 죽었다고 신문에 나온 거 한번 읽어줬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줬는데 그때도 예. 이제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수사가 됐고 구속영까지 명예를 훼손하려면 그 누군지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알아야 욕을 하든가 하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신문에 나온 거 읽어줬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수갑 채우고 30시간 이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철창에 집어넣고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예. 원래는 특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자꾸만 이게 중국인 눈치를 보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잠식됐다는 거죠. 예. 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 우리 앞전에 요 영상이 보셨죠? 자료 화면 보셨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6.25 때 피눈물 나면서 이 나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월남전에서 월남전 가가지고 목숨 피하고 목숨하고 바꿔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이 나라 구해 주신 거고. 그리고 저기 저 독일의 서독에 광부로 파견돼 가지고 간호사로 파견돼 가지고 그 피눈물 나게 일해 가지고 이 나라 지금 이만큼 이제 살린 거 아닙니까? 중동에 가서 예, 사막에서 그 고생하고 흘리면서 그런데 이거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고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 400원 아닙니까? 400원. 400원짜리 하루에 400원짜리 몇 잔 마시잖아요. 그거 세 잔만 한 달에 안 마시면은 여기 당원 가입할 수 있고 우리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은 나라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당원 가입은 이제 우리 채팅방 창 위에 있는 파란색 링크 가입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636으로 전화해서 국민혁명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외쳐주시면 끊으시면 바로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과 관련된 모든 문자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1636도 여러분들 1636 누르시고 통화 버튼 누르시고 국민혁명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끊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기 전국에 계시는 우리 그 실향민 여러분 그리고 이산가족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멘트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너무 모른 척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족들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내 자식만 서울대 가면 되고 내 자식만 유학 가면 되고 우리 남편만 좋은 데 가고 나 아파트 사고 차 사면 된다고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던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네, 성상훈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만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고요. 중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서 통일을 할 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하교회 그 형제 자매들을 북한 저 압제 정권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당비 납부를 원하시지 않는 일반 당원 회원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